정권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확정을 해서 이제 국회 통과되는데 그 이대로 되겠죠. 이 정권이 하겠다고 하면 다 하니까. 그런데 604조의 슈퍼 예산. 그러니까 문가리가 들어서고 예산 늘려온 걸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에서 정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2017년 400억. 그 다음에 문가리가 2018년에 428, 2019년에 470, 그리고 2020년에 512, 다 조짜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558, 내년에는 604조 4천억. 그래서 올해 지출보다 8.3%가 늘었고, 나라 빚이 내년 예산에 지금 빚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100조가 처음으로 넘었고,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라 빚이 408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200조가 넘었고, 내년에 604조 4천억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3분의 1인 200조, 그리고 SOC 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로 지금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문가리 정권은 출범 당시에 토목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SOC 예산을 7.5%씩 깎겠다고 했는데 임기 말에 이제 지 물러간다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5천억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자, 이 복지 예산, 보건, 복지, 고용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216조 7천억. 200조가 그냥 넘은 게 아니라 200조 하고도 216조 7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복지 예산이 36%를 차지하고 사상 처음으로 200조를 넘었고 전년 대비 8.5%가 늘어서 전체 예산 증가율 8.3%를 초과합니다. 막 돈을 풀겠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 월세나 청년에게 무이자 대출하는 청년 정책이 23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현금성 지원이 많아서 완전히 나눠먹기 예산이라고 그러고, 탄소 중립 예산이 11조 9천억이라는 거예요. 개뿔 무슨 탄소 중립입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국방 예산은 얼마냐? 55조 2천억. 교육 예산이 83조 2천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쓰는 지방행정 예산이 100조 가까운 96조 8천억이에요. 자, 그런데 내년에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 3천억 넘게 더 들어와 총 수입이 548조 8천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경기가 좋습니까? 경기가 이래 나쁜데 국세 수입을 늘리는 것은 뭐겠어요? 부동산을 장려해가지고 부동산 수입 늘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싹 이렇게 쪼개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 534조 7천억이라 해놓고는 자기들이 또 발표한 예산에는 세수를 14조 1천억을 국회에 보고한 것보다 더 늘려 544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은 604조 4천억을 하는데 수입은 저거 계산으로 548조 8천억이니까 지출과 수입 간에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국가 채무가 1068조 3천억이 돼서 나라 빚이 문가리가 대통령 되던 해 660조에서 5년간에 400조를 늘려가지고 400조보다 더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개인 국민 빚이 얼마인가 하면 1인당 2천만 원이다. 공공기관들 부채가 6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이 처음에 대통령 되던 2017년 예산이 400조 5천억인데 지금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203조 9천억, 50.9%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8, 9%씩 해마다 올리다 보니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31조를 들여가지고 2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들이란 게 전부 다 알바 일자리, 그냥 푼돈 나눠주는 일자리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 수십만 개를 창출하는 효과도 없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고용이 악화됐다고 올해보다 1조 예산이 더 늘어났고요. 탄소 중립에 11조 9천억을 투입하는데 그건 어디에 쓸 건지를 보면 국민들이 탄소 중립해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수소차, 전기차 보급량을 친환경차를 50만 대까지 늘려서 보조금을 주고, 이거 완전 차 팔아먹는 현대나 좋겠네요. 2조 5천억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겠다. 그래 봤자 기껏해야 재벌 자동차 회사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판 뉴딜 2.0에 내년에 총 33조 7천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해서 3차원 가상세계 등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 사업에 9조 3천억 개뿔. 국민들 대부분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구축,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 사업에 13조 3천억, 사람 투자 청년 대책 격차 해소 휴먼 뉴딜에 11조 1천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더 산다면서 내년에 백신 예산 3조 5천억을 편성해 두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다 죽어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 추경 1조보다 2배 많은 1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604조 4천억 예산 중에서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 예산은 1조 8천억. 참 기가 찬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복지 예산 216조 7천억을 가지고 2030 표심잡으로 현금 늘리고, 그 다음에 젊은 애 키우는 여자들 영유아 아동 지원해주고, 그리고 중장년층 노년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병사회복지준비금을 750만 원에 모으면 정부가 250 보조해준다. 월세 한시 지원 월 20만 원씩 1년.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월 20만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이 360 모으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 준다. 청년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14만 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전부 다 쓰고 낭비적인 거죠. 영유아 아동은 첫 만남 이용권 출생시 200만 원씩 주는 거. 그리고 0에서 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임신 바우처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아동수당 7세에서 8세 미만 확대. 입양아동 위탁 보호비 월 100만 원. 중장년은 15만 명 직무전환 전직 지원.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세일센터 인턴. 한국형 상병수당 263만 명 시범 실시. 노년은 기초연금 598만 명에서 628만 명 확대. 노인 일자리 84만 5천 명. 디지털 돌봄 8만 4천에서 12만 7천. 예술 창작과 공연활동 지원 팀당 최대 750만 원. 이걸 노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참 기가 찬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 앞두고 돈 확 뿌려가지고 그야말로 선심 행정으로 한번 이 나라 국민 표를 돈으로 사겠다. 우리는 확 쓰고 가니까, 내 있을 때 엄청 써버리고 가니까 내 다음은 나는 모르겠다. 천조가 훨씬 넘는 국가 빚은 딴 놈이 갚다. 나는 간다. 자, 완전히 그 매표가 국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지요. 사전 부정선거. 다른 게 부정선거가 아닙니다.